퇴비에 숨겨진 비밀. 탄질비 불균형이 작물 생장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과 현명한 퇴비 선택법. 안녕하세요. 농업의 본질을 파헤치는 보라루키입니다. 오늘은 퇴비의 핵심을 넘어 토양과 작물의 생리에 깊숙이 관여하는 탄질비의 중요성과 그 불균형이 초래하는 문제, 그리고 현명하게 시판 퇴비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실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탄질비 불균형.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에 숨겨진 컨트롤러. 우리가 흔히 퇴비에서 말하는 탄질비는 토양 내 미생물의 활성과 유기물 분해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탄질비는 단순히 퇴비화 과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토양 내 질소 가용성을 직접적으로 조절하여 작물의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탄질비가 높을 때는 탄소 함량이 질소보다 월등히 많을 때를 말합니다. 토양 내 질소 기하 현상은 토양의 탄질비가 높은 유기물이 이 다량으로 투입되면 토양 미생물들은 이 탄소원을 분해하기 위해 활동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미생물이 증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질소를 토양 내에서 끌어다 쓰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유효 질소가 급격히 고갈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소 기하 현상입니다. 탄질비가 작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 첫째로 영양생장 억제가 있습니다. 질소는 작물의 잎, 줄기 등 영양기관 발달에 필수적인 원소입니다. 질소 기하 현상이 발생하면 작물의 초기 생장이 더디고 잎이 노랗게 되며 전반적인 수세가 약해집니다. 충분한 광합성 기관을 만들지 못해 영양분의 생산 자체가 제한됩니다. 두 번째로 생식생장 불균형입니다. 질소 부족은 꽃눈 형성, 개화, 결실 등 생식생장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꽃이 작아지거나 착과율이 떨어지고 열매의 크기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생식생장 자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밭을 개간하며 톱밥을 다량 사용하거나 볏짚, 환원 시 질소질 비료를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작물잎이 노랗게 뜨고 생육이 부진한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탄질비가 낮을 때는 질소 함량이 탄소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때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과잉 질소 유출 및 독성입니다. 토양의 탄질비가 낮은 유기물이 과다하게 투입되면 미생물이 미처 이용하지 못하는 질소가 토양에 과잉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과잉 질소는 암모니아 가스 형태로 대기 중으로 휘발되거나 질산태 질소 형태로 지하수나 하천으로 용탈되어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암모니아는 작물 뿌리에 직접적인 독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과도한 영양생장입니다. 질소가 과다하면 작물이 잎과 줄기만 무성하게 자라는 웃자람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내부 조직을 연약하게 만들어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낮춥니다. 세 번째로 생식생장 지연 및 불량입니다. 과도한 영양생장은 생식생장으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합니다. 꽃눈 분화가 늦어지거나 불량해지고 꽃이 떨어지는 현상 및 열매가 떨어지는 현상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열매 채소의 경우 열매 비대가 불량해지고 당도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고추 등에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잘 달리지 않거나 기형과 발생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질소의 휘발 및 용탈은 농업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현명한 퇴비 선택. 시판 퇴비, 용도에 맞춰 골라 써야 합니다. 요즘은 직접 퇴비를 만들지 않고 시판 퇴비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기질 비료라는 이름만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는 실전적인 지혜입니다. 시판 퇴비는 주로 부숙도와 주원료에 따라 분류하며 이는 곧 탄질비와 직결됩니다. 시판 퇴비의 종류와 특징을 탄질비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축분 퇴비는 우분, 돈분, 개분 등을 주원료로 합니다. 특징은 질소 함량이 높은 편이며 완숙된 경우 토양 개량 효과와 양분 공급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미숙 퇴비는 탄질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질소 과다 현상이나 암모니아 가스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완숙 퇴비는 밑거름으로 토양에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질소 요구량이 높은 작물이나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자 할 때 좋습니다. 파종과 정식 최소 2-3주 전에 살포하고 흙과 잘 섞어 부숙을 완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숙 퇴비는 절대 직접적인 작물 재배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금지. 오히려 탄소원이 되는 볏짚,
톱밥 등을 섞어 2차 부숙을 시키거나 대규모 토양 개량 목적으로 사용 시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전 부숙시킨 후 사용해야 합니다. 미숙 퇴비 사용은 작물 고사, 토양 오염을 유발합니다. 유박 비료는 깻묵, 유채박 등 식물성 유박을 주원료로 한 비료입니다. 특징은 질소 함량이 높고 탄질비가 낮은 편입니다. 속효성이면서도 지속적인 양분 공급이 가능합니다. 용도로는 밑거름 및 웃거름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질소 요구도가 높은 엽채류나 작물 생육 중 추가적인 질소 공급이 필요할 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과용 시 웃자람이나 질소 과잉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부엽토나 부엽퇴비는 낙엽, 풀 등을 부숙시킨 퇴비입니다. 특징은 탄소 함량이 높고 탄질비가 높은 편입니다. 주로 토양의 물리성 개선에 탁월합니다. 질소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용도는 토양 개량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척박하거나 점토 함량이 높아 굳어지는 토양의 통기성과 배수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질소 부족이 우려되므로 질소질 비료나 가축분 퇴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톱밥과 왕겨, 퇴비는 톱밥이나 왕겨를 주원료로 하는 퇴비입니다. 특징은 탄질비가 매우 높은 재료이지만 발효 과정을 통해 적정 탄질비로 조절된 제품이 시판됩니다. 완숙된 경우 토양 개량 효과가 뛰어나며 미숙 톱밥과 왕겨는 오히려 질소 기하를 유발합니다. 용도는 주로 토양의 물리성 개선, 보수력 증진, 배수성 향상에 사용됩니다. 질소 공급 측면에서는 다른 퇴비와 보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실전 퇴비 선택 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완숙 제품 확인. 시판 퇴비 구매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숙 여부입니다. 덜 부숙된 퇴비는 독성 및 질소 기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료 확인. 어떤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토양 상태와 작물에 필요한 영양분 요구도를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성분 분석표 확인. 가능하면 포장지에 있는 성분 분석표를 확인하여 질소 함량을 파악합니다. 냄새 확인. 퇴비에서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덜 부숙되었거나 질소 함량이 과도한 제품일 수 있습니다. 물론 포장되어 있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양 진단과 연계.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밭 토양을 진단하여 유기물 함량, 질소, 인산, 칼륨 등의 양분 상태를 파악한 후 이에 맞춰 필요한 성분의 퇴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소 성분이 부족한 밭에는 질소 함량이 높은 퇴비를, 유기물 함량이 낮은 밭에는 유기물 함량이 높은 퇴비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사용 시기 및 방법 준수. 시판 퇴비도 종류에 따라 시비 시기와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가축분 퇴비는 파종 정식 직전에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최소 2-3주 전에 토양에 혼합하여 잔여 부숙을 완료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탄질비는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작물의 건강한 생장과 농작물의 품질, 그리고 지속 가능한 토양 관리를 위한 실천적인 지표입니다. 이 깊이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땅과 작물 모두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 수 있다는 점 꼭 좀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